네, 그럼 벌써 다섯 번째로 두 번째를 선택했을 때 구조 기준은 안전하다 까지 했죠. 이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러면 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설계할 때 첫 번째 하는 옵션은 그냥 아까 다섯 번째 네 번째에서 내가 구조 해석 기준 구조 해석 기준이 아니죠. 건축 구조 기준 약산식 즉 앞에서 있는 2번 항목을 딱 선택해서 TN을 쓰겠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안전하다. 안전하다며. 그죠? 실제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작은 값, 로어 바운드로 채택한 내가 예상되는 실제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값을 쓰는 약산식을 쓰겠다. 그럼 안전하겠다. 그러면 설계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설계 오케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 그죠? 내가 설계 그냥 나는 구조 해석 기준에서 약산식 쓸래. 왜냐면 얘는 가장 안전한 값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약산식을 주는 거잖아. 그 수많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 해석 모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나는 구조 해석 기준에서 제시하는 그냥 약산식으로 설계하겠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구조 해석 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직접 기둥 몇 개 있고 이거를 내 건물에 맞도록 하는 주기를 쓰겠다. 골치한 주기를 쓰겠다. 구조 해석 모델링한 거를 쓰겠다. TN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TN이다. 요거를 쓰겠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구조 해석 모델링은 실제 내 건물에 대한 모델링이긴 하지만 뭐가 빠졌다? 강성이 더 클 수 있다. 비구조체 등의 영향으로 강성이 더 클 수 있다. 그럼 무작정 얘를 그냥 쓰는 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준에서는 무조건 약산식 써 라고 하고 있지 않고 좋다. 너가 구조 해석 모델링에 대한 이 주기를 내진 설계할 때 써도 된다. 단 너가 하는 건물이 너는 골조를 기반으로 주골조 모델링해서 실제 강성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죠? 이 해석 또는 너가 하는 해석 모델링을 100% 신뢰하기에는 사람마다 모델링하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구조 해석 모델링에서 얘는 저항하지 않아. 그래서 뭐 뺄 수도 있고 모델링을 막말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를 정해놓습니다. 어떻게 정해놓냐? 너가 대신 너 ETN 쓸 수 있어. 결국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갈수록 지진하중은 어떻게 된다? 지진하중 작아진다. 작아지니까 너가 실제 해석 모델링에 대한 TN 값을 쓸 수 있지만 이 가장 안전한 TN 얘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얘를 이 보라색 TN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에서 제시하고는 약산식 이
tn에 주기상한계수를 곱한 거 이상으로는 안 돼. 즉 너가 아무리 구조해석 모델링을 잘했어도 얘가 여기 tn을 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지진력 요거 가속도로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너가 구조해석 모델링 써도 너의 마지노선은 어디다? 약산식에다가 주기상한계수 뭐 1.1보다 큰 수입니다. 1보다 큰 수, 1.4, 뭐 1.2 얘네들 1.4, 1.1 아니네요. 1.5, 1.6 얘네들보다 클 순 없다. 즉 아무리 너의 마지노선은 어디다? 주기상한계수 곱한 여기에 가속도값 여기다. 너는 지진하중을 얘 이하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게 주기상한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죠. 그죠? 너가 모델 좋다. 너 고유치 써도 돼. 근데 가장 안전한 값을 코드에서 제시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건물을 이 가장 안전한 값에 설계하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설계자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안전한 것 같은데 나는 실제로 이 건물 내가 모델링한 건물에 대해서 나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인정한다. 코드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단 너가 하는 값이 뭐는 넘지 말라고요. 지진하중 산정할 때 약산식에다가 주기상한계수를 곱한 주기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요. 즉 너가 만약에 이게 지저분하네요. 요약하면 여기가 만약에 요 약산식 그리고 여기가 주기상한계수의 약산식 곱한 거 얘가 마지노선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구조해석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해석한 주기가 여기야. 그럼 이거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디 써야 돼요? 얘 써야 된다고요. 그죠? 얘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못 쓴다고요. 그죠? 아니면 얘 써도 됩니다. 당연히 더 안전하게. 그런 다음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럼 내가 여기 넣으면 내가 해석했더니 요 주기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 그러면 어차피 주기상한계수만큼 쓴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얘 써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죠. 왜냐면 실제 건물이 여기가 나왔으면 그죠? 내가 내 건물에 대해서 모델링 했다고요. TN으로.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지진하중을 이렇게 주기상한계수에 곱한 것만큼 쓰는 거는 내가 실제 모델링한 것보다도 지진하중을 낮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주기상한계수는 이거보다 넘었을 때 그 이하로는 지진하중을 계산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지. 이 중간에 오는 실제 내가 해석 주기가 이렇게 된 거를 이 오른쪽으로 지진하중을 더 낮추라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왔으면 뭘 쓰면 돼요? 그냥 얘 쓰면 된다고요. 왜냐면 이 주기상한계수 이하로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값. 그죠? 요게 해석 주기면 그냥 요 값을 써야지 이 값을 쓰는 건 더 안전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거를 위해서 지진하중을 산정하는 건 결국 디자인을 위해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주기상한계수도 결국은 내가 해석 주기를 썼을 때 너무 해석 주기가 커서 지진하중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즉 안전장치로서 는 거지 지진하중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기상한계수에 대한 거는
쭉 앞에서 주기에 대한 개념부터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부터 쭉 왔는데 일단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근데 아직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다음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리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